그리고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뭐 시도했고 김성훈 차장 뭐 자택에서 비아폰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두 번이나 김성훈 차장 또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두 번 기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영장 반려가 김성훈은 두 번, 이광호는 한 번 반려가 됐는데 김성훈에 대한 반려 사유는 처음에는 증거인멸 등 구속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안수사, 직권남용에 대한 보안수사를 가지고 들었는데 구속 형사소수법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도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야. 사안이 중대해. 또 재범의 위헌성을 봅니다. 체포영장을 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의 친복이면서 아주 심리적, 공간적 직근거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러한 공무를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재범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재범 위험. 또한 증거인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람이 막음으로써 안가 경호처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증거인멸을 하도록 그걸 막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증거인멸 대장이지. 증거인멸 대장.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구속의 사유서는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유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귀를 함으로써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구속을 해야 될 사유인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경호법에 직권남용죄가 되니 안 되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발려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영장을 기각할까 그 사유를 계속 찾은 것 그래서 반려이론 반려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러게 되면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게 되면은 검찰도 비화폰으로 내란 관련해서 무슨 통화를 했을까? 그래서 저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요.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그렇겠네요. 검찰의 지금까지 윤석열 독재 정권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국민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근데 이것까지 윤석열을 위해서 차버리는 아둔한 어리석은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은 보여줬던 모습은 김건희 이제 황제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도이치 사건의 무혐의 처분 이런 걸 볼 때 검찰이 정말 한통속이구나 윤석열 정권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점 가장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이 신청했으면 검찰은 당연히 그거를 법원에다가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걸 중간에 틀어지고 다시 해와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검찰도 대통령 윤석열하고 내란관에서 비화폰을 뭐 말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고 지금까지도 윤석열에서 충성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쳐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불신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비화폰 이게 장관들한테 나눠준 거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번호도 있고 김건희 번호 연락 오면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까봐야지만 내란의 전모를 알 수가 있고 누가 관여된지 알 수 아주 지금 중요한 이 거죠. 그것을 계속 못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니 영장을 못하게 하니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렇네요. 이게 길목을 딱 막고 있네요. 검찰이 길목을 지금. 막고 있죠. 이거 문제네요. 이 비화폰 이게 좀 풀려야지만 그렇죠. 이 윤석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성들 지금 다 이제 재판 받고 또 국무위원들 수사 받고 일부는 받고 뭐 구속됐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비화폰 이거. 비화폰이죠.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검찰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속성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국면에 가면은 딱 거기에 붙는 그쪽으로 싹 옮겨가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용현 수사나 아니면 윤석열 어쨌든 구속 기소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지금 비아포 문제 딱 들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김용현의 저도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처음에 보면서 검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이 수사에 좀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이제 윤석열 씨 공소장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와 이런 김성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령 행태는 서로 모순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캐스천이 생기는 게 이 비아폰이 검찰 조직의 운명과도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 이것이죠. 그렇네요. 이 비아폰 관련해서 특히 이제 김성훈 차장 구속과 비아폰 압수수색, 서버 압수수색 이런 걸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 검찰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렇지. 검찰이 이런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자. 그래요. 또 선배로서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건데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앞으로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까 국민들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이려면은 이거 막지 마라.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에서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다.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이어가 보자면. 보석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석 안 됩니다. 보석 안 됩니까?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이제 재량적 보석 이런 게 있는데 윤석열 내란 수기는 법정에 사형 무기 징역 금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적 보석 안 됩니다. 그래요? 보석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량, 법원의 재량적 보석인데 이런 경우는 윤석열 내란 수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제 정말 많이 아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금 보면 근데 헌재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 만나가지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곳이다 여기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병보석을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얘기하면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지금 또 당장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사람 몸이라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장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내란 수기에게 적용된 그 법정형이 내란 수기는 사형 무기 징역 금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적 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야지만이 보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석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윤석열 쪽에서는 어쨌든 나오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럴 가능성 뭐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 갑자기 막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검찰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당연히 수사해야죠. 명태균 게이트는 황금폰의 그 PC 그에 대해서 11월 4일인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죠. 수사 보고서 나오고 그 뒤로 수사 보고서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공천에 개입한 게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11월 7일 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말을 하죠. 기자회견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말을 안 했죠. 그래서 검찰 너희들이 이걸 사건을 감춰두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많은 의심을 받았는데 검찰 측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그게 휴대폰 3개인가를 더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어찌됐든 검찰은 이것도 검찰의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자 절호의 기회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을 더 밝히고 안 밝히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란 수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밝혀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입니다. 오세훈 시장, 예, 또 뭐 홍준표 시장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힘 의원들 네. 과연 그분들이 가진 의혹이 진실인지 그렇네요. 아니면은 그러한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는 네.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명백백 가려져야 된다. 오히려 윤석열 씨에 대한 것보다도 네. 이러한 주요 국힘의 정치에 대한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 윤석열 씨는 이미 사람 말하면 배 아픈 것보다 더 큰 암으로 지금 암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어떤 사법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더 필요하죠, 이것이. 그렇네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 어떻게 되냐 여기에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수사 제대로 한다면은 예. 이것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든지 뭐 조치가 필요하죠.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이 명태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계속 그 법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쇼킹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막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그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그냥 폭발력이 큰 크죠. 큰 그 사안이 될 수 있네. 예? 윤석열 한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국힘 전체 거의 폭탄이 될 겁니다. 폭탄이 될 거고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이런 메시지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김건희 냅 충성 뭐 이런 글도 있고 김건희 조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뭐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조사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거 안 하면 검찰 망할 겁니다. 마지막 기회죠. 절호의 기회예요. 이것도 황제 조사 하나요? 이제 설마 황제 조사는 안 하겠죠. 황제 조사 안 하고 만약에 2월 안에 뭐 3월 초에 파면이 된다 그러면 이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시설을. 그렇죠. 보안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으니까. 김건희 수사, 황제 수사는 안 될 것이다. 그래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 자 이번 이제 조기 대선 아마 5월 안에 뭐 빠르면 4월 말, 뭐 5월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뭐 윤석열 이 내란 사태 조기 종식 빨리 해야겠지만은 조기 대선도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호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도 이번엔 정말 정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0.73포인트가 가져야 되는 아픔을 너무 크게 겪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걸 너무나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 수뇌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노선을 간다. 그래서 중도 예언을 확장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의 예정을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추경 예산에 있어서도 본인이 1호 공약에 대해서 어떤 민생회복지원 25만 원도 내가 포기하겠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은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또 내가 했던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그래서 예언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저는 이제 광주 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광주에서 지난번 직전 대선 때 생각보다도 국힘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시당 위원장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한 분이라도 더 민주당을 찍도록. 정말 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셔야겠네요. 발이 닳도록 뛰고 입이 마르도록 예치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목해보고 관심을 예. 갖도록 하고요. 예. 자, 의원님 오늘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이제 훌쩍 넘게 됐는데 예.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예.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윤석열 내란 속에 대한 수사와 탄핵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디게 가니까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런 내란에 동조했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국정을 현재도 국정의 주요 보직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윤석열 씨의 내란은 유죄로 확정이 될 거고 탄핵도 인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범에 의심받는 사람도 다 수사를 받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씨의 수사와 탄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은 망가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도 열심히 하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